안녕하세요. 크립토노마드입니다. 진짜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 정말 간단치 않은 것은 지금까지 암호화폐 시장에서 벌어진 수많은 거지 같은 사건들 가운데 거의 역대급 수준으로 시장과 투자자들을 아주 강하게 때리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장중 17,100달러를 찍으면서 개미들을 소스라치게 만들었던 비트코인은 18,000달러 주변까지 오르내리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다시 17,000달러대로 주저앉은 상황입니다. 아직 추가적인 반등 모멘텀이라고 할 만한 기미가 보여지지 않은 상황이고, 그래서 추가적인 후퇴 가능성도 열어놓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바이낸스가 FTX를 인수하기로 하면서 큰 불은 표면적으로는 진화된 모습이지만 지금 잔불 정리는 전혀 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FTX 거래소와 알라메다의 비정상적인 재무 관계를 처음 보도한 코인데스크는 FTX 사태로 인해서 시장 공포가 커지면서 7억 달러 규모의 롱 포지션이 강제 청산됐다, 이 같은 내용의 보도를 하면서 지금 시장의 험악한 공포 분위기를 설명했습니다. 거물 한 사람의 트윗 몇 문장에 이 전체 암호화폐 시장이 이렇게까지 흔들리는 상황,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쉽사리 접하긴 어렵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워낙 상상 초월의 사건들이 빈발하다 보니까 그저 바람만 보고 있어도 한숨만 나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번 사태는 FTX와 알라메다의 재무 불건전성에서 출발하는 문제지만, 사실 코인데스크가 준비한 실탄을 총에 채워 넣고 방아쇠를 한 방에 당긴 인물은 창펑자오이기 때문에 암호화폐 시장을 이렇게까지 다소 무책임하게 뒤흔든 2차적인 사태 책임에 있어서 창펑자오가 자유롭다고 보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단계에서는 왜 상황이 이렇게까지 된 것이고 이게 어떤 함의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여차하면 다소 음모론적 수준으로 비판받을 수 있는 부분이어서 가급적 말을 좀 아껴왔었는데, 댓글 올려주신 내용들을 보면 상황 전반에 대한 나름의 이해도를 갖고 계신 구독자분들이 꽤 많으신 것 같아서 어느 정도의 객관적인 상황과 어느 정도의 음모론적인 상황을 한번 정리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리플 사건과 관련해서 구독자분께서 이 리플 소송에서 패소하면 XRP가 상장 폐지되는 것이냐, 이런 질문 댓글로 주셨는데, 이 부분은 초보자분들이라면 잘 모르시거나 혼동하실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영상 말미에서 간단히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뭔 리플 소송 얘기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텐데, 사실 솔까말 이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핸들링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상황을 보고 대비하고 대응할 수나 있으면 그나마 다행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저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차분하게 정보 정리하고 챙길 것 챙기고 그렇게 내 생각, 내 멘탈 다잡는 게 어쩌면 지금 단계에서는 가장 현실적인 대응 전략이 아닐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다소 공포스러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지만 거시경제 전반과 관련해서는 긍정적인 기대감을 주는 신호들도 포착되고 있는 만큼, 또 누군가는 지금 상황을 기회로도 활용하고 있는 만큼 여러 소식들 잘 챙기시면서 상황 예의주시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상당히 어려운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지난 6월의 전저점 17,600달러 위로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다시금 17,000달러대 중반까지 후퇴한 모습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이대로 스리슬쩍 반등해서 다시 19,000달러대 위로 올라서 주면 미국 중간선거와 CPI 결과 등과 맞물려서 증시와 같은 방향성을 보여줄 가능성 충분히 존재한다라고 할 수 있고, 만약 지금 수준을 지켜내지 못하고 또 한번 청산빔 수준의 경험을 하게 된다면 좀 더 정신 바짝 차리고 멘탈 잡고 대응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코인데스크는 글로벌 메이저 거래소 FTX가 유동성 위기에 직면하며 시장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서 지난 24시간 동안 암호화폐 선물 시장에서 7억 달러 규모의 롱 포지션이 강제 청산된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4시간 동안 암호화폐 전체 시가총액은 약 1,000억 달러가 증발했다라고 설명했는데, 이건 전체 시총에 있어서 8.8%에 해당합니다. 이번 사건의 임팩트가 갖는 충격의 정도, 어느 정도인지 체감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코인데스크는 그러면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조차 24시간 동안 8% 넘게 하락하면서 점진적인 회복세를 잃는 모습을 보였다. 또 리플과 도치코인, 에이다 등의 메이저 종목들도 12% 이상 하락했고 FTX가 백업을 해왔던 솔라나는 25% 하락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추종하는 선물은 청산으로 인해서 누적 3억 9천만 달러 손실을 받고 솔라나 선물의 경우에는 4천만 달러가 청산됐다. FTT의 선물 청산 금액은 2,700만 달러로 상대적으로 적었는데 이건 급격한 하락이 주로 현물 매도에 의해서 주도됐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일단 상황은 터졌고 업계의 큰 기둥 둘이서 신경전을 벌이다가 좀 더 예리한 놈이 좀 더 욕심을 드러낸 놈을 단방에 날려버렸습니다. 창펑자우가 다소 무책임하게 보일 수 있게끔 트리거를 당긴 것에 대해서 저 역시 화도 나고 황당하기도 하고 그런데 조금 마음을 진정시키고 객관성을 두고 좀 바라보자라면 창펑자우는 FTX 거래소와 샘 뱅크먼 프리드의 약점을 아주 예리하게 꿰뚫고 있었습니다. 너무 당연해야 할 것들, 당연히 거래소의 자산 준비금 성격으로 피아트머니나 비트코인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야 하는데 90%가 FTT 토큰이었고 심지어 이 거래소 토큰을 담보로 그것도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사용한 건 샘 뱅크먼의 아주 얄팍한 상술이었고 또 실책이었습니다. 여기서 먼저 궁금할 수 있는 지점은 왜 창펑자우는 샘 뱅크먼과 개별적으로 컨택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하지 않고 트위터를 통해 몇 줄 문장으로 단방에 극도의 공포를 시장에 안겨서 단 며칠 만에 세계 3위 글로벌 거래소를 주저앉힌 것일까? 이 부분을 먼저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먼저 1차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동안 샘 뱅크먼 프리드가 창펑자우 앞에서 까불어도 너무 까불었습니다. 워낙 똑똑한 인물이었고 욕심과 비전도 대단했고 당장 이번 중간선거 과정에서 기부금을 4천만 달러나 때려박을 정도로 암호화폐 규제 법안에 사실상 직접적인 개입을 시도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업계 전반의 발전을 위한 것이라고 말을 했지만 사실상 실질적으로는 FTX가 가장 큰 수혜를 얻기 위해서 아주 큰 돈을 쏟아부었던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저희 구독자이신 멘티스2킴님이 아주 디테일한 설명을 주셨는데 상당히 공감되는 내용들입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바이낸스가 FTX 초창기부터 동업자의 관점에서 상당한 도움을 줬는데도 샘 뱅크먼은 종종 바이낸스를 깎아내렸고 미국 암호화폐 규제 법안에도 개입을 하며 최고 수혜자가 FTX가 될 수 있도록 시도를 했다는 겁니다. 사실 창펑자우 입장에서는 이쯤 되면 이게 적인지 동지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상태로 판단했을 수도 있을 테고 싹을 잘라버리는 시도, 그러니까 창펑자우는 손 안 대고 코풀기 시도를 한 거로도 볼 수 있습니다. FTX의 치명적인 약점을 건드려서 제2의 테라 사태를 막겠다라는 명분을 제시하며 홀라당 FTX를 먹어버리려는 시도로도 해석할 여지가 충분히 존재합니다. 그래도 궁금증이 남는 이유는 창펑자우의 지금 시도는 단순히 샘 뱅크먼 프리드만 죽이는 게 아니라 미국의 대형 세력급 기관들까지 아주 크게 매긴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콰이어 캐피탈, 바네크, 패러다임, 타이거 글로벌 등 미국 자본 세력의 등에 칼까지 꽂아버린 겁니다. 여기서 살짝 음모론자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판때기의 대결 구도는 창펑자우와 샘 뱅크먼이 아니라 중국 자본 세력과 미국 자본 세력의 굉장히 신경질적인 대력 구도에서 미국 자본 세력이 한방 제대로, 또 조금 지저분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좀 직설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화장실에서 똥 싸다가 완전 무방비 상태에서 후들겨 맞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기대를 해볼 법한 부분은 이제 중국이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전격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시간이 그닥 멀지 않았을 수 있을 그 가능성입니다. 사실 올해 들어서 중국의 암호화폐 시장 진입 가능성을 보여주는 신호는 여기저기 곳곳에서 포착이 됐습니다. 먼저 러시아가 신호탄을 쏘아 올려줬고 중국과 러시아가 블록체인 기반의 공용통화 구축 이야기를 하면서 기대감을 키운 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급기야 러시아는 해외 무역 거래에서 암호화폐 결제를 허용했습니다. 미국 중심의 스위프트에 맞서서 블록체인 결제로 각을 세운 겁니다. 여기에 최근 홍콩 당국이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개인 투자를 허용한다라는 소식, 여기에 ETF까지 상장하겠다라는 소식, 이것들이 이어서 전해지면서 뭔가 오기는 오는구나 이런 기대감을 고조시켰습니다. 특히 중국 공산당이 세계와 교류할 때 대리자 역할을 하는 곳이 홍콩이라는 점에서 더 그렇습니다.
홍콩 당국이 중국 공산당의 정책에 반기를 든 게 아니라 공산당이 자연스럽게 들어올 수 있게끔 먼저 레드카펫을 쫙 깔아준 것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중국 자본의 상징인 바이낸스가 미국 자본이 대거 때려박혀 있는 FTX를 단방에 날린 것이니까 상황이 사실 굉장히 골 때린 국면에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바이낸스와 FTX의 전쟁은 일단 바이낸스의 완승이지만 지금보다 더 악랄하게 FTX를 더 조질 가능성도 남아있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당장 FTX 인수를 위해서는 실사 작업을 진행해야 하는데 여기서 또 어떤 돌발 변수가 튀어나올지 모르고 창펑자오가 대놓고 밝혔듯이 구속력 없는 합의서를 언제 찢어버릴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FTX나 알라메다 그 뒤에 백업 자본 세력들 거의 처발라 먹는 수준으로 창펑자오 입장에서는 손 안 대고 코를 확 풀면서 거의 공짜 수준으로 FTX를 품에 안을 가능성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미국의 어느 누군가가 갑자기 쫙 등장을 해서 FTX를 인수해버리겠다 이래버리면 이게 또 상황이 재밌어지는데 과연 어떻게 흘러갈지는 좀 더 지켜보면서 시장의 흐름을 살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구독자분들 댓글 남겨주시는 거 보다 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은데 상당한 내공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저희와 이렇게 함께 해주고 계시다는 점을 보면서 나름의 자부심도 느끼게 됩니다. 앞으로 좋은 분석들 또 제가 미처 못 다뤘거나 놓친 부분들 궁금하신 부분들은 남겨주시면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만한 부분들 적극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모든 역사는 정사보다는 야사가 흥미진진하듯이 모든 이슈 역시 그 재미의 최고봉은 음모론인데 이렇게 멘트를 또 하다 보니까 사실 저도 조금은 더 재미있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어서 리플과 관련해서 구독자분께서 주신 질문 내용 간단히 정리해서 답변 드리고자 합니다. 이 판국에 무슨 리플이냐 뭐 이런 얘기 하실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사실 이 판국에서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건 현재 상황에 대한 소극적 대응 또 미래 상황에 대한 적극적 준비 이런 것들이 전부이기 때문에 결국 그냥 우리 하던 거 계속 짚어보는 게 맞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질문 내용은 리플이 소송에서 지면 XRP가 상장 폐지되느냐 이런 부분인데 이게 초보자분들은 헷갈리실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왼쪽의 이미지가 모든 내용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빨간색 지역을 제외한 전 세계 모든 나라는 XRP를 증권으로 바라보지 않고 있다는 건데 빨간색 영역이 바로 미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송은 미국 증권법에 따라서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이건 다른 국가에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브래드 갈링하우스 CEO가 소송에서 지면 미국 떠나겠다 이렇게 밝힌 것도 이런 맥락에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미 미국 거래소들은 코인베이스를 포함해서 모두 리플이 소송을 당한 직후에 XRP를 상장 폐지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을 제외한 세계 곳곳의 거래소에서는 XRP가 대부분 멀쩡히 상장돼서 거래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미국에서는 XRP가 이미 상장 폐지가 돼 있기 때문에 소송에서 패소한다라고 해서 상장 폐지를 할 게 없고 다른 나라에서는 소송 와중에도 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송 와중에도 재상장이 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상황별 시나리오를 정리를 좀 해보자면 만약 미국 법원이 XRP를 증권이라고 판단한다면 XRP의 시세는 글로벌하게 일시 폭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리플이 미국을 떠난다, 본사를 해외로 옮기겠다 이렇게 공식화가 되면 아마 그 자체가 상당히 큰 호재가 될 것이고 소송 자체가 리플에 우호적으로 정리가 되거나 압승으로 마무리가 된다면 당연히 코인베이스 등이 XRP를 재상장하면서 폭등의 기쁨을 우리에게 안겨줄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 중에도 오류나 또 추가될 필요가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댓글로 남겨주시면 잘못된 건 수정하고 보충이 필요한 것은 추가하고 그런 식으로 전반적인 정보의 밀도를 우리가 함께 높여가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원고를 쓸 때까지만 해도 비트코인이 18,000달러 위에 자리하고 있었는데 마무리하려고 보니까 비트코인은 18,000달러까지도 반납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등해도 이상하지 않고 추가 하락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니까 진짜 전문 트레이딩 지식과 경험이 많지 않는 한 지금 상황에서는 너무 무리한 대응보다는 관망하시면서 시기를 좀 보시는 게 좀 더 안전한 대응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여러 소식들 잘 참고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토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